때는 2004년 8월 8일 서울의 한 빌라야.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출근한 딸 대신 할머니 혼자 집에서 어린 손자를 돌보고 있었어. 한 2시쯤 됐나? 안방에 손자를 재운 뒤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는 순간 까무러칠 뻔했어. 왜요? 화장실 문 앞에 웬 남자가 우두커니 할머니를 바라보고 서 있어. 할머니, 나 누군지 알지? 그 순간 할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사실 얼마 전에 할머니는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런데 직접은 아니야. 바로 여기에서. 이걸 본 거야? 용의자 수배 중이었구나. 맞아. 수배 전단지에서 본 그 얼굴. 네. 역대급 현상금이 걸린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지금 이 할머니의 집에 침입했고 할머니는 이 사람에게 인질이 된 거야. 자,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자,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충격적인 인질극의 인질극의 전말을 들려줄게. 자, 시간을 거슬러 8일 전 2004년 8월 1일 일요일 새벽 6시. 작은 알람 소리에 한 남자가 잠에서 깨. 남자의 이름은 심재호, 나이는 32.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경찰관이셨구나. 재호 씨의 직업은 바로 경찰. 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경호를 담당하던 심 형사는 열심히 진급 공부를 한 끝에 2004년 3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강력반 형사가 돼. 8월 1일 일요일 평소처럼 남편이 서해 출근한 바로 그날이야. 달그락. 옥주 씨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엄마, 아빠 언제 와?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들이 오늘따라 이상할이 많지 아빠를 찾아. 아빠 곧 오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시계를 보니 벌써 밤 8시야. 늦으면 늦는다. 전화라도 할 사람인데. 걱정이 된 옥주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저 지금 나 바쁘니까 끊어. 또 무슨 일인지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려. 그날 밤 남편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사건 당일 오후 7시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와. 퇴근 준비를 마친 심 형사가 막 서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팀장이 형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 그 왜 얼마 전에 그 남자친구한테 감금 폭행당했다는 그 피해자 있었지? 아니, 방금 연락이 왔는데 오늘 밤에 그놈을 만나기로 했다네. 이틀 전에 한 여성이 112로 신고를 해온 일이 있었거든.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더니 네. 자신을 모텔을 가둬두고 아이고. 폭행까지 했다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지. 자, 겨우 도망을 나온 이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서부경찰서 강력 1팀에 배정이 됐어. 강력팀. 용의자의 정체는 35세 이 씨. 이 씨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만나줄 것을 요구했어. 그러면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대. 자, 만약에 네가 이 상황에서 이런 피해 여성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어? 보통 나가게 되는 것 같아. 마지막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음. 다혜처럼 피해 여성은 고민 끝에 이 씨를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경찰에게 곧바로 도움을 요청했어. 잘했네. 그치? 뭔가 무서운 느낌이 있었나 봐. 자, 이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면 그를 꼭 체포해달라. 그런데 하필이면 담당이었던 강력 1팀이 다른 사건으로 전부 잠복을 나가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가 있는 애들을 다 불러들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때 강력 2팀 소속의 한 형사가 이렇게 말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잡아야죠 그놈. 누구겠어? 아까 그 형사님? 심 형사님. 맞아. 심 형사야. 담당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발로 오겠다는 용의자를 놓칠 수 없잖아. 아, 그게 문제야. 이 강직한 형사가 그러니까 나가지. 자 바로 그때였어.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강력 2팀에서 또 다른 한 명의 형사가 출동을 자처하고 나섰어. 자 바로 이분이야. 이분도 뭐, 아, 당당하시지? 와, 체격도 그렇고. 서 있으신 것도 엄청 듬직하게 서 계시. 이름은 이재현. 키는 187. 우와. 든든할 것 같은데요? 뭘 맡겨도 네. 믿음직할 것 같은. 이순경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한번 볼게요. 어머니. 우리 재윤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좋아했고 지금 엄마도 너무너무 챙기고 동네 사람 보면은 인사기 있다고 소문났다. 우리 재윤이가 인사 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너무 든든하셨겠다. 자, 이렇게 효자 이순경과 사랑꾼 심형사. 그렇게 두 사람은 잠복 중인 동료 형사들을 대신해 용의자 이씨 검거 작전에 긴급 투입돼. 자, 두 형사는 용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커피숍을 예의주시했어. 8시 50분. 55분, 59분. 드디어 약속한 9시. 그때 두 형사가 몸을 숙여. 드디어 그가 나타난 거야. 용의자 이씨. 이 씨는 한참을 두리번대더니 곧이어 지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해. 자, 이순경, 들어가자. 내려가서 보니까 일요일 밤 커피숍은 예상대로 만석이야.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자, 심형사가 빠르게 안을 쭉 스캔을 한 후에 여행자 이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그리고는 신분증을 내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자, 서부경찰서 강력 2팀 심재호 형사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바로 그때였어. 갑자기 품에서 뭔가를 꺼낸 이 씨가 심형사의 왼쪽 가슴에 그대로 뭔가를 내리꽂았어. 왼쪽 가슴을 2차례 찔린 심형사. 그리고 등을 무려 9차례나 찔린 이순경은 결국 병원 도착 전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어. 너무 젊다. 단순 폭력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이 씨는 이제 두 형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살인 용의자가 됐어. 네. 이 씨 얼굴을 보여줄게. 아우. 이 사람이구나. 맞아. 아까 그 놈이네. 아까 전단지. 그렇지. 할머니 집에 침입했던 바로 그 남자. 이 사람이 바로 두 형사를 살해한 이 씨였던 거야. 자, 지금부터 이 살인 용의자 이 씨가 어떻게 공포의 인질극을 벌이게 됐는지 그 범행 직후의 행적을 따라가 볼게. 당시 이 씨의 직업은 택시기사였어. 아, 진짜. 자기가 몰고 온 택시를 범행 장소인 커피숍 맞은편에 세워둔 거야. 이후 자신의 택시에 올라탄 이 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어. 추적하면 되잖아.
지금은 택시 이 카드 단말기에 위치 추적 기능이 포함돼 있대. 위치 주자. 근데 2004년 이 당시만 해도 운전석 쪽에 이런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었대. 오. 경찰은 곧바로 택시 위치를 추적했어. 네. 자, 신호가 잡혔을까? 잡히지 않을까? 당연히. 잡혔어. 잡혔어요? 신호가 잡혔어. 바로 여기서. 택시의 신호가 잡힌 곳은 동대문구 용답동의 주택가 골목. 아, 여기까지 갔어? 형사들은 급하게 용답동으로 따라갔는데 응. 뭐지? 갑자기 신호가 끊겨. 무슨 일일까? 떼버렸어? 그래! 이 씨가 이 위치 추적기를 빼버린 거야. 어느덧 도주 3일째. 경찰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어. 그게 뭘까? 수배? 현상수배. 그렇지. 공개 수사. 경찰은 조금 전 용의자 이만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 이만은 키 170cm, 몸무게 60kg의 왜소한 몸집에 왼쪽 목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진을 확보해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곧바로 이 씨의 얼굴이 담긴 3만여 장의 수배 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졌어. 어느덧 사건 발생 5일째.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유가족과 경찰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어. 두 형사의 합동 연결식이 있었거든. 아. 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겠다. 못 잡아서. 아, 참 진짜. 엄마 좀. 애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눈치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자, 이재현 형사도 1계급 특진을 받아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했어. 하지만 어머니에겐 아무 소용도 없는 명예였지. 그치, 의미 없지. 아들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셨대. 이유가 있었거든.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지 뭐. 안 그렇겠네. 그러고 젊은 여자들만 봐도 내가 못 견디고 또 경찰 보면 더 하고 그러고 주방에서 음식 하잖아. 칼만 보면은 내가 소름이 끼쳐. 그 칼만 보면 지금도 내가 이게 몸이 오싹해지거든. 아, 그러겠다. 지는 좀 억울할 게라 그지요? 억울할 게다. 내가 마한다고 공부시키는 거. 공부 안 시켰으면은 공부 못 했으면은 남에도 내하고 농사 지을까 아이가. 농사는 지금 여태까지 내하고 살겠는데. 울어도 되지. 우리 아들 만나면 안아주고 싶지. 안아주고 싶지. 재현아.
너무 속상해. 저걸 어떻게 견디냐. 칼을 왜 못 쓰셨는지 상상도 못했어. 그치. 응. 2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칼을 잡지 못하신다. 트라우마라는 말 알지? 네. 트라우마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뚫리다라는 뜻이래. 아, 평생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을 가슴에 안고 사는 기분. 자, 하루아침에 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빠를 잃은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그대로 멈춰져 있어. 가족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 사이 형사들은 여전히 이 씨의 행방을 쫓고 있었어. 어느덧 도주 8일째야. 8일이나. 경찰은 이 씨의 포상금의 액수를 더 올렸어. 올린 포상금의 액수 얼마쯤 됐을 것 같아, 당시? 2004년이면 20년 전이니까 3천만 원? 한 3천만 원? 당시 포상금 5천만 원. 자, 그리고 이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용의자 이 씨가 인질범이 돼서 나타난 거야. 아, 도망 다니다가. 그렇지. 아. 자, 지금부터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네. 할머니의 집은 빌라 1층. 오후 2시경 용의자 이 씨는 바로 여기. 네.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할머니 집에 침입해. 자, 이 씨가 처음 칼을 들이대면서 했던 말. 나 알지? 그렇지. 네. 할머니, 응. 나 알지. 그게 그래서 한 말이구나. 그렇지. 사실 할머니는 이 씨를 한눈에 알아봤어. 잘못하면 손자까지 다칠 수 있어. 침착하자, 침착하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절대로 자극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자신을 아느냐고 묻는 이 씨의 질문엔 이렇게 대답을 했어. 저는 애기 보느라 뉴스도 못 보고 아예 TV를 못 켜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 손자를 핑계대면서 모른다고 딱 잡아뗀 거야. 범인은 할머니의 이 거짓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아. 믿었을 것 같아. 범인은 아무런 말이 없어. 응? 그 순간 할머니는 봤어. 이 씨의 안심하는 눈빛을. 이 씨는 자신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경찰에게 흉기를 왜 휘두를 수밖에 없었는지 한참 동안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 참. 울었어요. 내가 청소기계를 좀 밀겠다 그랬더니 밀을 하더라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씨의 허락을 구한 할머니는 곧바로 청소기 전원을 켰어. 그리고 거실을 청소하는 척 액션을 취한 뒤 청소기를 바닥에 슬쩍 내려놔. 물론 전원은 전원을 켜놓은 채로. 그리고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경찰에 일단은 신고 전화를 한 거야. 아들과의 통화에 성공한 할머니는 이 씨에게 이런 부탁을 해. 저기 손자가 깨서 목욕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용의자의 허락을 받은 뒤 손자를 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 뒤 조심스럽게 잠궈. 손잡이의 잠금 버튼을 눌렀어. 자,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경찰이다! 경찰이다! 칼버려! 드디어 경찰이 출동했어. 이 씨는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경찰을 보고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자신의 배에 칼로 상처를 내기 시작했어. 어머. 그렇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관 살해 용의자 이 씨의 8일간의 도주극은 마침내 끝이 났어. 물론 할머니와 손자도 안전하게
구출이 됐지. 너무 다행이다. 자, 이 씨 검거 소식에 가장 안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경찰들. 동료 형사들. 예. 당시 서부서 강력반 소속인 이대우 형사는 검거 소식을 듣자마자 이 씨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울분을 삼켜야 했대. 왜? 범인의 어깨에서 이걸 봤거든. 뭐요? 뭐예요? 뭐? 그때 상의를 탈의하고 자기 자해한 걸 치료하고 있었는데 이 오른쪽 어깨에 선명하게 이빨 자국이 멍들어 있더라고요. 이빨 자국이구나. 그게 아마 이재훈 순경이 칼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걔를 잡기 위해서 물어뜯었던 그런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인의 어깨에 선명하게 남겨진 흉터. 그건 이순경의 이 자국이었어. 그 흉터를 본 형사들은 지난 8일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토해내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진짜. 자, 오늘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20년 전 그 아픈 상처를 다시 꺼낸 이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잖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 모두가 알지만 또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찰의 희생과 헌신.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새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나오셨다고 해. 아. 여자와 어린 아이들 앞에만 나타나. 절도죄.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탐문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주에 있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로 그분인가? 원숭이? 최근에는 심창은 원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 피해 신고는 늘어가는데 번번이 허탕이야. 집에 있을 때도 문 꼭 잠그고 있어라. 창문도 열지 말그래. 신창훈 원숭이가 탈출한 지 400일이 되는 날 작전에 참여한 인원만 100명.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